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복절 대체 휴일로 인해서 3일간 휴일을 보낸 상황. 오늘 시장 조정권에 들어온 그런 모습이었는데 잘 대응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목 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전주의 목요일 시장 대비해서는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 전주의 목요일 정도 한 2% 정도의 상승권에 들어온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자, 오늘은 약세 마감을 한 모습인데 자, 오늘장 19일에 이제 FOMC 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하반기 가면 갈수록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의 포트 비중이 조금씩은 커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 경기 그리고 전 세계 경기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계좌의 현금 비중을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안 담으실 거면 현금 비중을 좀 담으시는 전략이 좋고요. 아니라고 하면 방어주 성격을 담는 게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외인이 좀 강력하게 패대기성 물량을 많이 던졌죠. 그거에 발맞추어가지고 기관은 장 초반에 뚜렷한 방향성 없다가 후반 들면서 조금씩 좀 매수를 했었는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그나마 안정적인 200일선을 좀 지지하는 패턴이 나왔고요. 200일선이 1966포인트인데 68.52%에 조금 마감을 했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놓고 보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의 대장격인 삼성전자가 전저점을 테스트하려고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전저점인 107만 8천 원을 다시 한번 터치하려는 쌍바닥을 만들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쌍바닥도 무너뜨리면서 전저점을 무너뜨리고 갈지에 대한 내일이 심리 테스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역시 하루도 빠짐없이 긴장을 하시면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를 좀 많이 응용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략을 추구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시장 지속적으로 좀 관망을 좀 하면서 코스닥 시장 유심히 좀 본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현재 61선이 코스닥 시장 이탈된 상황에서 5일선까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5일선과 61선과의 어떤 저항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자,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현재 구간 그리 만만하게 볼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좀 들어올 만큼 신규 종목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그런 대한 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지수 대외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빠르게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냐 없냐의 싸움으로 향후에 신규 포트에 대한 방향성으로 인한 수익률 차별화가 진행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자, 이번 주도 힘차게 저희 투캅스와 함께 여러분들의 보유주 지켜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2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이번 주 종목에 대한 변동성 체크포인트 함께 짚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4008번님 스카이라이프 23,000원에 비중 30%. 현재가 21,300원이네요. 오늘 같은 경우도 3.4% 하락해서 750원에 좀 자강을 마감했고요. 최근 들어서 재료를 찾아보니까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됐다라는 공시가 있네요. 이런 것을 놓고 보더라도 주가가 4월 대비 15,000원 대비해서 벌써 10,000원 정도 상승한, 그러니까 한 60% 정도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놓고 보면 최근에 상승하기 전에 강한 지지 라인인 11,000원대가 있기 때문에 23,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만약에 이 하락 패턴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상승 패턴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한번 매도할 타이밍이 있었는데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1,000원, 2만원 이 라인대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으니까 매도하지 마시고요.
상황이고요. 굳이 매달 로스컷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 22,700원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 밴드 잡아가지고 좀 매매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477번님 메타 바이오메드 6,900원에 15%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메타 바이오메드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상승 포지션 유지됐던 그런 모습이었죠. 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흑자 전환, 그러니까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앞에서 코스닥 시장 말씀드려서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자, 그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빼놓지 않고 말씀 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역시나 17%, 18% 정도 목요일 날 상승이 좀 나왔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 마이너스 6% 가까이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인데, 자, 역시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구간 일단은 매도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6,900원대 되신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제가 봤을 적에는 한 4,3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4,300원대가 4월달과 5월달의 쌍바닥 구간입니다. 다시 한번 4,300원대 내려왔을 때 쓰리바닥 구간으로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어떤 그런 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홀딩 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반등 구간은 한번 나와줄 것 같습니다. 나와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6,500원대까지는 홀딩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1487번님 위즈코프 1,080원에 비중 30%, 현재가 1,065원이네요. 위즈코프 같은 경우는 주유소 관리 운영 및 차량용 LPG 충전 쪽으로 매출이 한 52%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게소 관리 운영 부분으로 매출이 한 32%, 그러니까 전체 매출 중에 한 80% 이상이 방금 말씀드린 쪽에서 발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이 121선을 타면서 그름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3월에도 상승이 나왔을 때 120을 타고 상승, 그리고 6월에도 120선 타고 상승, 그리고 다시 한번 120을 터치하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패턴이 굉장히 우량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번에 상승이 나오려면 강한 재료라든지 강한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힘을 모으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모으는 구간인 것 같고 1,080원이면 지금 현재가랑 큰 차이 없는 구간이니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세 한번 줄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1,200원 잡아드리고 1,25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따로 잡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음은 2466번님 하이비전 시스템 11,400원에 비중 30%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 지난번 6월달경에 이제 중국 정부에 대한 3D 프린터 육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서 관련주들 상승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TPC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 스맥 같은 그런 종목군들. 자, 최근 들어서 역시나 테마 섹터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테마에 대한 재료성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 패턴인데, 그런 재료적인 부분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가의 방향성이 조금은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대한 부분들에 맞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4%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이 3D 프린터 관련주들은 언제든지 지속적인 재료가 나와줄 수 있겠지만은 이 재료가 연속성이 아니라 단발성으로 엮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변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11,400원대시니까 아직까지는 손실폭 그리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 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손절가 좀 정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직전 저점이 1,100원대이기 때문에 10,000원을 강력하게 하방 이탈했을 때 일단은 손절 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승 밴드는 한 60일선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11,600원 정도 매수가 부근까지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해서 매수가 부근 정도 오시면은 일단은 종목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9087번님 대상 42,200원에 비중 50%, 현재가 33,750원이고요. 오늘 13.68% 정도 급락이 나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찾아보면 결국은 2분기 실적이 부진했다. 시전 실적이 안 좋다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고요.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감소한 242억으로 집계된 상황이고요. 같은 기간 매출 대비해 가지고 6,468억을 기록을 했는데 실적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적 안 좋고요.
예, 실적 안 좋은 것 같고요. 결국은 실적 안 좋은 거 플러스 백광산업의 라이신 사업 부분 인수 검토. 이게 지금 보면, 결국은 실적이 안 좋을 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요. 백광산업의 라이신 사업 부분을 얼마에 인수하냐에 따라서 향후 바닥을, 쓰리바닥을 만들고, 포바닥을 만들고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엔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대상에 뭐 청정원이나 장류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 32,000원대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그때 뭐 물 타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좀 전화를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시티 29,000원에 매수했는데 더 사도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시티 29,000원에 매수했어요. 네, 29,000 비중 몇 프로 되세요? 50%요. 50%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200일선에서 타면서 움직이고 있긴 하네요. 네. 예, 기업을 좀 놓고 본다고 하면 이 기업은 전체적으로 온라인 게임 매출이 한 60%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 40% 정도가 모바일 쪽에서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아케이드 게임이나 뭐 온라인 게임 이쪽에서 매출이 꾸준히 좀 발생이 돼야 되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도 매출이 465억, 영업이익 56억 정도 굉장히 잘 나온 편이고요.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뭐 회사에서 제시하기에는 한 650억이랑 영업이익이 15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은 같이 게임주들과 엮여가지고 주가가 좀 하방으로 밀리고 있는 패턴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9,000원이라고 하면 최근에 매수하셨죠? 아니, 좀 물을 탔어요. 아, 물 타셔가지고 29,000원이 되신 거예요? 네. 이 방송이 실시간 리딩 방송이라고 하면 저희가 매일매일 업황과 게임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시간 리딩을 해드릴 수는 없는 방송이니까 큰 섹터의 큰 그림만 그려드린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모바일 게임들 중에 뭐 흥행을 달리는 위메이라든지 웹젠 같은 종목이 날아갔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발맞추어 날아간 다음에 하락이 왔잖아요. NHN헌터, 악재, 그리고 뭐 게임빌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 뭐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29,000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네. 굳이 지금 정리하실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도 섹터가 없잖아요, 아예. 네.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금은 딱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는 자금이 주도 섹터가 사라진다고 하면 그 한정돼 있는 자금이 딴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네. IT랑 자동차로 넘어가기에는 뭐 섹터가 주도적 역할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가치하자니 너무 고평가돼 있는 고PBR, 고PER 성장주 같고, 네. 그러니까 이쪽 저쪽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모바일이랑 뭐 NC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에 모바일 게임을 대대적으로 출시를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엮여보면 하반기에 게임 관련된 온라인 게임이 됐건 모바일 게임이 됐던 다시 한번 슈팅이 기술적 반등이 됐든 주도주가 됐든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 네. 지금 손절하긴 나에게는 조금 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29,000원이라고 하면 매입 단가랑 뭐 크게 차이 안 나잖아요, 솔직히. 네. 한 2,000원 차이 나니까 네. 뭐 10%도 안 나죠. 네.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가져가시고요. 네. 이 종목 1차적인 목표가로 3만 원 잡아 드릴 테니까요. 네. 3만 원대 오면 차라리 네. 전화를 저한테 다시 한번 주신 다음에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그때 해봐야 되는 거지. 네. 지금 뭐 정리하고 이렇게 나가기에는 괜히 시장에다 돈을 그냥 갖다 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하지 마시고요. 정리하지 마시고 네. 3만 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매매 좀 해주세요. 네, 복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수고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게임비를 좀 가지고 있는데. 게임빌이요? 네. 매입 단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84,000원에 네. 한 20% 샀어요. 한 20% 정도요? 예. 야, 게임빌이 참 좋은 회사인데, 과거 대비해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아니, 작년 초까지만 해도 가파르게 상승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14년도 초에 3만 원이었던 주가가 결국은 20만 원 근처인 19만 5천 원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방금 조이시티 설명을 하면서 예. 결국은 실적이 조금 악화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악화됐다는 이슈로 인해서 게임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기사 같은 거 많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부진의 터널, 뭐 올해 실적 가이던스 하향, 뭐 이렇게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개인이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제가 원칙을 좀 모든 시청자들분들이 다 들으셔야 되는데 원칙을 좀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가가 지금 이 게임빌 차트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게임빌 차트, 일봉 차트인데 고점 19만 5천 원 대비 가지고 8만 원대까지 쭉 빠지면 이게 8만 원이 싸 보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게 바닥이구나. 이제부터 들어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딱 하는데 들어가는데 그럼 7만 원, 6만 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점이다 생각해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바닥을 기는 종목이 예를 들어 뭐 10,000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바닥을 기는 종목이 있다. 근데 이 종목이 좀 상승 나와갖고 11,000원까지 올라왔다. 예. 그러면 개인들은 또 바닥 10,000원 대비해서 10% 올라왔으니까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또 안 사게 돼요. 예. 근데 개인이 결국은 선택해야 되는 거는 게임빌 같은 뭐 전자 쪽 설명이 아니라 제가 방금 후자에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사셔야 되는 건데 예. 지금 뭐 태풍의 중심에 서 있는 게임빌을 사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게임빌 같은 경우는 이제 대차장고나 이제 공매도 같은 걸 놓고 보더라도 지금 그나마 조금 대차장고가 과거 뭐 75만 주 그리고 신용 물량이 44만 주 대비해가지고는 그나마 조금은 주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용이 뭐 한 33만 주까지 줄어있는 상황이고 대차장고도 한 61만 주 정도까지 뭐 감소되어 있는 상황인데 큰 틀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 종목도 8만 4천 원에 사셨다고 하면 큰 무리가 없는 한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리하고 나오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종목입니다. 예. 결국은 그래요. 컴투스의 모회사가 게임빌이잖아요. 예. 예, 게임빌 컴투스를 인수를 했으니까 그러면 컴투스의 매출이 증가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수익이 다 게임빌로 잡힐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다음 카카오의 실적 발표한 걸 보면 아시겠지만 예. 모바일 게임들의 전체적인 매출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죠. 예, 그냥 그걸 딱 연계를 시켜가지고 다음 카카오 실적이나 사업 보고서를 볼 때 다음 카카오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모바일 게임도 연계시켜갖고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전저점인 뭐 7만 원대를 슈팅이 나오기 전 단계인 7만 원대를 강력하게 한번 좀 만나러 가려고 지금 모양새를 꾸미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에는 요거는요 8만 원이 솔직히 좀 무너질 것 같습니다. 8만 원이 무너질 것 같고요. 8만 원이 8만 원이 안 무너지고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안 무너졌죠. 오늘은 네. 1,700원 빠져가지고 8만 300원에 뭐 정리가 저점이 8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저점이 8만 원, 네. 주봉상으로는 저점이 8만 300원인가요? 그렇죠. 잠깐만, 이거 안 나오네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간과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장기간 이 종목을 가져가시겠다 생각을 하시면, 뭐 한 가을까지 가져가시는 전략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 추세가 더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냥 빨리. 제 입장에서는 게임빌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예, 거짓말을 뭐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인 거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시세를 강하게 한번 줬던 종목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썬데이 토즈가 5,000원 대비해가지고 2만 원대까지 300% 이상 상승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이제 애니팡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12,0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18,000원까지 강하게 상승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매입 단가가 84,000원에 뭐 매입 단가가 막 15만 원, 16만 원이다. 그러면 뭐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매입 단가가 84,000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죠. 예. 제가 17만 원에 팔고 나왔어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17만 원에 팔고 나와가지고 또 10만 원에 또 샀다가 또 10만 원에 팔고 9만 원에 또 사고
또 떨어지길래 지금 발만 갔잖아요. 지금 3번을 들어갔더니. 예, 잘 하셨고요. 네. 제가 뭐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만 원대까지는 앞에 그러니까 7만 원으로 시작하는 뭐 7만 5천 원이 됐건 7만 4천 원이 됐건 이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하방으로 좀 열어 놓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뭐 모바일 게임은 결국은 신작 출시해야지만 매출이 눈으로 잡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웹젠 호실적 발표한 거 보셨죠? 예. 예, 계산해 보면 하루 평균 매출이 8억이 넘어가요. 8억이. 그러니까 예,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신작 출시해가지고 대박이 난다고 일면 게임들 같은 경우도 뭐 흥행의 이유가 다시 한번 주가 리슈팅이 가능하니까 2차 상승이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8만 원 선 오면 아니 7만 원 선 오면 그때 다시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신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매매를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현대 엘리베이요. 현대 엘리베이터요? 네네. 잠시만요. 매입 단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메이업 단가가 6만 한 7천 원, 7, 8천 원 되는 것 같은데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20% 조금 더 돼요. 20% 정도요? 네네. 지금 뭐 수익 구간이시겠네요. 한 8,000원 정도니까 한 5% 정도 수익 구간이신 것 같은데. 7,000원까지 간 걸 못 팔아가지고. 아이고, 왜, 근데 정고점인 87,000원 방 요때 터치할 때 전화를 한번 주시지 왜 전화를 안 주셨어요?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보면 4월 달에도 87,000원, 그리고 7월 달에 87,000원, 8월 달에도 87,000원을 3분 구간에 진입돼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개인이, 그러니까 저희가 좀 보면, 저희가 점쟁이는 아니니까, 네네. 뭐 정보점 뚫는다, 못 뚫는다, 이렇게 확답은 못 드리는데, 네. 저희가 보기에는 뚫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닌가를 개인 투자자보다는 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점이 왔을 때는 항상 연락을 주신 게 좋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놓고 보면 6만 8천에 사셔가지고 8만 10만 7... 원 넘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누가요? 여보세요? 누가 10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투자 스타일이 어떻게 되세요? 장기 투자신가요? 단기 투자신가요? 지금 이걸 저희가 한 3월 달인가 2월 달인가 산 것 같거든요. 네. 아주 단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멀리 보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맞는 거죠? 네. 그것도 방법이긴 해요. 뭐 주식 명언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빠른 손보다 무거운 엉덩이가 큰 수익을 안겨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계속 움직일 때 개인이 따라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정고점에 매도해서 쓰리봉에 매도해서 또 7만 원에 매수해서 평단 낮춰서 수량 늘려서 가져간다. 요게 개인이 가능하면 좋긴 한데 불가능하고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라고 하면 그냥 진대의원이 갖고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근데 전화를 주신 게 들어보니까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87,000원에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으니까 전화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기업 자체는 굉장히 우량합니다. 매출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된 상황. 그리고 중요한 게 영업이익률, 그리고 당기순이익,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작년에 19% 정도 나온 상황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유보율이 좀 작긴 하네요. 유보율이 작은 상황이고 BPS 같은 경우도 뭐 청산가치가 뭐 17,000원 정도가 되니까 괜찮은 상황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괜찮은 흐름이긴 합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간단하게 손절 라인만 이탈 안 되면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한들 10만 원을 돌파할 거라는 목표가를 딱 세우셨다고 하면 뭐 어떻게 산정된 10만 원인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10만 원의 목표가라고 딱 선정돼 있다고 하면 이런 잔파동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제가 손절 라인만 딱 잡아드릴게요. 손절 라인만 잡아드릴 테니까 손절 라인 이탈되지 않는 한은 기업 자체에 굉장히 좋으니까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손절 라인만 좀 맞춰주시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 라인을 딱 지금 잡아드리는 게
7만 원 잡아드릴게요. 7만 원. 러프하게 7만 원 잡아드릴 테니까 7만 원 종가상으로 이탈 안 되는 한은 무조건적인 홀딩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아, 그럼 장기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장기요, 장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요거 10만 원 갈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판단을 해도. 근데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조금. 예. 올해 안에 가긴 갈긴 할 건데 올해 안에 가긴 갈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좀 길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요. 네. 네, 고민하는 게 다른 종목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하당품 종목이 하나도 없어서 네. 그쪽으로 종목 교체를 해야 더 빠를 건지 아니면 이걸 갖고 가야 될 건지. 저는 가져가겠습니다. 포트의 20%니까 가져가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가져가세요. 네. 예, 가져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3일각기. 3위각기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250원 오늘 샀어요. 아, 오늘 사셨어요? 예, 걱정이 내가 사고 나에 빠지네요.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0%예. 20%요. 오늘 예, 어떤 부분 손절가. 때문에 매수를 하시게 되신 거죠? 손절가에 좀, 예? 어떤 부분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거세요? 많이 빠졌길로 들어갔더니만 그만 물리네, 바닥인 줄 알고 사셨는데 좀 밀리신 거죠? 예. 네, 일단은 오늘 매수하셨다니까 조금 하락폭이 좀 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예. 지난번에 7월 20일 날 30% 가까이 급등했던 거를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다. 7월 22일 날 이 종목이 30% 가까이 급등을 했었어요. 아. 그 예.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좀 증가를 했었거든요. 예. 거래량이 증가된 상태에서 바닥을 확인하려는 어떤 그런 매수세 자체가 어떤 조금은 잘못된 그런 생각이시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 종목이 그러니까 다음번에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실 때는 어떤 종목이든 고점이 어느 정도부터 지금 내려왔는지를 확인을 좀 먼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중요한 게 3위각기가 오늘 이제 8% 정도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입니다. 전화를 잘 주신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3위각기가 4,000원대거든요. 예. 4,000원대, 그러니까 4,005원대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4,000원대입니다. 4,000원대가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3,500원대까지는 하락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3월달 중반 정도의 가격권이 3,700원대를 지금, 쌍바닥으로 지금 다진 상황에서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나왔었고, 그 이후에 4,000원대를 지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6,000원대까지 상승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자, 이번 반등권에서는 4,000원대에 대한 지지가 확실하게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은 4,000원대가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가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일단은 4,000원대가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등권이 좀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반등권에. 자, 일단은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급등 후에 급락이기 때문에 급등 후에 급락 차트에서는 기술적 반등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지만은 바닥권에서 매수 포인트를 확실하게 잡으려면은 어느 정도 확실한 그런 지지세가 나와줘야 되죠. 쌍바닥이 됐던 쓰리바닥이 됐던 어떤 하방 경직성이 확실하게 좀 다져줘야 되는 상황이 좀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손절가 4,000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 반등권에 좀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4,180원 정도, 그러니까 4,200원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세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4,255원이 매수가이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에서는 일단은 빠져나오셨다가 변동성 커질 것 같습니다. 종목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일 4,000원 깨지면 매도할까, 예? 예, 4,000원 일단 강하게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추세 이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중 축소 전략, 종목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바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오위즈 게임즈요. 네오위즈 게임즈요? 20%에 예? 22,000원에 매수가. 22,000원.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0%요. 20%요? 한번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던 그런 종목이시죠?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네오위즈 게임. 예. 목표가가, 네이버 글로 들어가서 보고 그러면은 26,000원 뭐 이 정도로 돼 있고.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못 미치거들 미끄러지고 그렇네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이 네오위즈 게임즈를 상담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6,000원대가 1차 고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어요. 이 네오위즈 게임즈를 19,000원대부터 저희 종목 특가스 시간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일단은 26,000원대를 왜 계속적으로 언급드리고 강조를 드렸었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2014년도 작년 이제 12월 달 있죠? 작년 12월 달에 주가의 상승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26,000원대를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때는 지금 차트가 지금 확인이 되시나요? 차트 보이시나요? 네. 예, 차트를 좀 보시면은 12월 달에 26,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그때 거래량이 대량 거래를 동반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26,000원대 빠져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거꾸로 얘기하면 26,000원대의 저항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때 물린 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판 사람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대한 거래량적인 부분 측면들에 있어서 저항 부분의 측면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지금 결국에는 18,000원대부터 지금 다시 한번 25,900원까지 이번 패턴에서 올라왔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거의 지금 30% 가까이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욕구가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과 오늘 정도에 있어서 주가의 하락적인 부분들이 나와주었지만은 그동안은 매수했던 기관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네. 8월 초에 주가의 상승폭이 좀 진행이 됐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급 주체들이 기관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네. 여기 보이시죠?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었어요. 네. 근데 오늘 주가의 하락폭에 있어서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다시 한번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 종목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매수가가 지금 22,000원대시잖아요. 네. 매수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인 홀딩 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거꾸로 매수가가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매수가의 정리를 좀 해주세요. 매수가 정리를 좀 하시고 중요한 것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한 27,000원 정도, 27,000원에서 8,000원 정도까지도 상승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인 홀딩 관점 그리고 기관 매도세, 기관 수급적인 부분들 지속적인 체크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로 하려면 얼마나 몇 개월이나 봐야 되나요? 중장기적으로 기관적인 측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이미 이 네오위즈 게임즈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8월 초에 장대 양봉으로 세워놔 버렸어요. 이렇게 세워놓은 차트에서는 연속성 있게 쭉쭉쭉 흘러가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에 대한 조정이 길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 중요한 것은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은 결국에는 뭐 8월 9월 초까지는 좀 열어두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받아보겠는데요. 9739번님 쇼박스 8,280원의 비중 20%, 현재가 7,450원이고요. 오늘 9.3% 이상 급락을 했었죠. 이 종목은 제가 몇 번 상담을 좀 해드린 것 같은데 정고점 못 뚫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홀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때 8,000원 라인이었는데 9,000원 근처까지 해서 매도를 하고 좀 나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의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암살의 흥행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방으로 오히려 역행하는 거, 재료와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미디어 산업과 투자하는 방식 그리고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쇼박스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미디어 플렉스에서 흥행한 영화들과 맞춰가지고 흥행 시즌과 맞춰서 개봉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있는지 이런 거 좀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목 하방으로 갈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7,000원 무너져가지고 손절 라인 아니 바닥 라인 6,500원까지는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7,450원이면 하방으로 한 1,000원 정도 조금 더 열어놓으신 다음에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SK CNC, 4477번님, 27만 5천 원의 비중 20% 되는 종목입니다. 자, SK CNC 지금, 종목이, 합병된 그런 상황이죠. 지금 SK로 지금 합병된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은 지금, 합병된 상황에서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됐죠. 거래가 정지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사면에 대한 부분들, SK 자회사적인 측면들 전반적으로 SK 주가주들 조금씩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 SK하고 SK CNC의 합병 과정에 있어서 그런 진행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좀 확인 과정들을 좀 진행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SK가 그러니까 7월 달에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계속적인 신고가 패턴이 좀 나와주었죠. 신고가 패턴이 좀 나와준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SK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가격권들, 그러니까 23만원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그 저항권마저도 돌파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연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지난 2014년도에 그런 주가의 주가의 하락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연도에는 감싸 안으는 그런 캔들의 모습들 일단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종목 내년 정도까지는 조금 더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롱런의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7만 5천 원대시면은 일단은 매수가 이상 가격권에서도 좀 매각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도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자, 일단은 지속적인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만약 거래 재개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신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2121번님, 한샘 32만원의 비중 20%, 현재가 33만 4천원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6천원 상승한 33만 4천원, 1.83% 정도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2013년도에 2만 5천원이었던 단가가 기업이 지금 34만 7천원까지 주봉상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죠. 영업이익률이나 매출, 영업이익 전체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주가의 프리미엄은 당연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PER 같은 경우는 31이니까 약간 높은 수치인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과거의 KCC를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KCC가 요즘 세간의 화두가 됐었죠. 세간의 화두가 되기 전 과거 차트만 제가 쭉 당겨갖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을 그렸던 기업이긴 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매출과 영업이익 변화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쭉 급락하는 패턴이 한번 나왔었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한샘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현재 기본적 분석으로 놓고 보면 기업의 고평가 부분 분명히 맞습니다. 맞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결국은 일본과 마찬가지고 1인 가구가 증가되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 상승하고 있는 패턴이 나오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기업 종가상 21선 이탈 안 되는 선에는 무조건적인 홀딩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종가상 21선 이탈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그때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4698번님, 한국항공우주, 10만 1,500원의 비중 10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항공우주, 최근에 들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적인 주가 상승세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죠. 자, 2015년도, 그러니까 이번 연도 초반권에 이 회사의 주가가 4만원대였습니다. 4만원대. 4만원대였는데 최근에 들어서 주가의 상승폭이 10만원대 거래되고 있으니까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하신 가격은
굉장히 높게 사셨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중요한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10만 6천 원대에 대한 그런 가격권, 일단 거래량이 그 부분들에 있어서 터지게 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11선 부근 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실적적인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조금 더 이 종목 장기적인 패턴에서 보시려면 하반기 실적 또한 확인하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최근에 조정세, 기간 조정이 있어서 매수하고 있는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 나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를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98,000원대, 97,600원대가 일단 직전 저점이기 때문에 이 직전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은 홀딩 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모멘텀 보조 지표죠. MACD 오실레이터라든지 RSI 이 모멘텀 보조 지표들의 모습들 과열 구간으로 지금 굉장히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1만 원대가 일단은 단기 고점으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지금 부근이십니다. 매수가 부근이시니까 상승 시에 일단은 수익 실현 전략 말씀 좀 드리고 종목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2624번님 하나손해보험 7,200원에 비중 10%, 현재가 7,120원이고요. 최근에 CEO 사면과 관련돼서 되게 이슈가 되는 상황인데 하나그룹이 전체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 7,120원인데 목표가만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 7,600원 잡아드릴 테니까 7,600원 오면 꼭 전화를 꼭 주셔야 되고요. 손절가는 6,300원 잡아드리겠는데 손절가 큰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중에 7,600원 터치할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 장중에 7,600원을 터치하는 날 무조건적인 전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꼭 연락을 다시 한번 주시면 그때 상담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LMS요. LMS요? 네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1,350원, 20%요. 11,350원에 20%요? 네네. 어떤 점이 많이 궁금하세요? 이거 조금 보유하고 싶은데, 예. 보유해도 되는지. 보유해도 되는지요? 네. 얼마까지 보유하고 싶으세요? 한 15,000원대까지요. 15,000원대까지만 보유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네. 장기로 지금 보시고 싶으신 건가요? 예. 제가 봤을 적에는 이 LMS가 지금 최근에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죠? 네네. 지난번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2015년도 초, 그러니까, 이번 연도 초에 22,650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거의 반토막 이상 난 상황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매수에 좀 들어가신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는 조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수익을 즐길 구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과 실적 확인에 대한 측면들이 계속적으로 시나리오를 갖고 주가의 하반 경직성을 다져줘야 돼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슈팅 구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간 조정의 측면들, 중장기적인 측면들에 있어서 보유하신 전략이 좀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린 거고요. 네. 일단 매수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손절가만 좀 잘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손절가, 지난번에 이 LMS가 1,850원 정도까지 주가의 하락폭 나와주었다가 다시 한번 이 종목 23,000원대까지 상승했던 그런 과거의 학습 효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00원대 초반 중반권대가 왔을 때 하방 경직성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거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번 하락 패턴 때 10,000원대가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10,000원에서 9,000원대가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심리적인 가격 라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9,000원에서 10,000원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할 때도 그 10,000원에 대한 심리적 가격 라인이고, 거꾸로 또 다시 10,000원에서 9,000원이 깨지게 된다고 했을 때는 심리적 지지 라인 좀 깨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를 10,000원으로 좀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적인 측면이 하반기에 어느 정도 개선세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개선세가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까지 감안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틀 연속으로 바닥권에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권에서 그 매수 주체는 기관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13,000원대 있죠? 네. 13,000원대 단기적인 저항세가 있어요. 단기적인 저항 구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조금 중장기적 관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토니몰이요. TV 소림 좀 꺼주실래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네. 그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토니몰이 58,000원이요. 58,000원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70%요. 70%요? 네. 제가 토니몰이 상장하자마자 상담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좀 안 보셨나봐요. 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표가 8만 원이다. 8만 원 넘어가면 정리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계속 가지고 계시네요.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토니모리가 공모가가 32,000원이었죠. 32,000원 대비해가지고 8만 원을 넘어가면 공모가 대비해서 한 150% 이상 뭐 상승을 하는 구간이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된 기업을 투자를 하실 때 토니모리만 보지 마시고 아모레퍼시픽, 한국화장품, 뭐 삼성 NS, 뭐 코리안이 뭐 전체적으로 다 연결시켜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 49,200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만 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긴 해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5만 원 라인을 다시 돌파를 해서 장중에 52,500원을 터치를 한번 할 것 같아요. 조만간. 그러면 지금은 뭐 고민하고 뭐 그럴 시간 아닌 것 같고요. 장중에 52,500원을 단 한 번이라도 터치하는 날, 그날 연락을 주셔가지고 뭐 매도를 뭐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시고 뭐 향후에 수익을 내고 나가셔야 되는지 그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은 좀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 판단으로는 조만간 올 것 같아요. 조만간 52,500원이. 그러니까 그때 잊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인프라웨어. 인프라웨어요? 네. 예, 지난번에 한번 전화 주셨던 분이시죠? 예, 몇 번 통화했습니다. 네. 예,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매수가구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비중, 6,760원. 예. 비중 100%. 예. 일단은, 예. 예, 오늘 공시가 뜬 것 같은데, 적자가 좀 큰 것 같은데, 100억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예. 예. 일단은 뭐 실적은 안 좋은 것은 뭐 계속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예. 뭐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가의 상승폭이 나왔으면은, 일단 주가적인 하락폭이 더 나왔으면은 일단은 전저점을 이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시간의 거래에서도 뭐 크게 지금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중요한 건 제가 인프라회를 어제 제가 사실은 좀 봤었거든요. 제가 어제 좀 공부를 했었어요, 사실, 진심으로. 근데, 어제 이제 좀 본 게, 그,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그런, 문서 편집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은, 이게 인프라웨어 그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거든요. 네. 그게 이제 폴라리스 누적 오피스 서비스가 2,400만 명에 육박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기사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기사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적에는 다음 달에 뭡니까? 그 클라우드 법인가요? 그게? 클라우드 기반 법이 다음 달 9월 달에 그게 통과가 지금 될 그런 상황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가의 하방 경직성 계속적으로 어떤 확인하려는 그 심리가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인프라웨어뿐만 본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의 하락적인 폭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다음 달 정도에는 어느 정도 경직성 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내일 내일 만약에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전저점 한번 이탈되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계속적으로 일단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적에는 월봉 차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는 월봉 지표에 있어서는 지금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재료는 있습니다. 재료는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음 주 정도 연락 주시는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타이젠폰 관련은 지금 이거 타이젠폰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가 일단은 아직까지는 지금 상용화적인 측면들보다는 일단 어떤 그런 찔러보자식의 어떤 그런 패턴의 식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용화적인 측면부터 일단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전화 주시면 확실하게 공부해갖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좀 달려왔는데, 자, 이제 대체 휴일로 인해서 3일간 쉬고, 난 다음에 좀 개장을 했는데, 하루 더 쉬고, 몸이 더 나른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컨디션 체크 잘 하셔서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체력적으로 지지 않아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종목 특값스 시청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